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명사업 원장 정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장소가 이게 최선이어가지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짧게 핵심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에 앞서서 공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준비했어요. 자, 공부를 너무 작네요. 자, 공부 못해도 사는데 지장 없다. 미적분 배워서 어디에 쓰냐? 우리 아이는 그냥 치열하지 않게 살았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 자고 싶고 놀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싫은 사람 없습니다. 공부는 자기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20살 이 세상으로 나오는 우리 아이에게 줄 선물. 세상은 어려서 자기관리를 해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 어느 쪽에 더 생각이 좀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아버님들은 보통 이 왼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시고요. 이제 어머님들은 이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제가 학원을 2005년부터 선생님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운영한 지는 한 17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을 굉장히 많이 키워봤죠. 저희 아이가 왜 아빠는 학원 원장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핸드폰 가게 사장님 딸내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제일 부러워요. 때때마다 신용코드로 바꿔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거, 자, 저희 처남이 여기 단남초, 동중, 전교 1등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서영고 그렇게 나온 수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도 최근에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어서 모였었는데 지금도 장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사고 자기 왜 안 보냈냐고. 너 그때 영어 내가 그래서 여기 가라고 했는데 네가 싫다 했잖아. 그랬더니 처남이 하는 말. 애가 뭘 알아. 엄마가 알아서 시켜서 억지로라도 했어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삼성쟁인데도 불구하고 삼성 힘든 거 아시죠? 요즘엔 보너스도 안 나오고요. 일은 일대로 시키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고1, 중1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줄 선물이 혹시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건물 하나 뭐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을 즐길 줄 알고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건데 그게 저는 자기관리라고 봐요. 자, 자기관리를 어려서부터 해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관리,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누구보다도 한번 이런 정도 열심히 뭔가를 이겨보려고 한 아이들은 커서도 그런 성향이 가지고 있어서 어딜 가서든지 잘할 거예요. 아마 아버님들이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예전에 미적분을 좀 못했더라도 나중에 다 잘 살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요. 로켓을 쏘는 사람들은 미적분을 쓰죠. 네. 근데 우리가 미적분을 안 쓰는 직업군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직업군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지금 사실은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하는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작년에는 예상안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실제로 한번 이걸 오픈해서 돌려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부분들도 있고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을 모르고서는 대입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 자,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기타 전형이라는 게 입시를 한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서 학생부 교과는 작년하고 다른 점이에요. 최저는 좀 있었는데 생기부가 없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 학교 내신 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추가가 됐다라는 거. 자, 보통 아이들의 60~70%가 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고 수시전형이라고도 하고 있죠. 자, 그걸로 제일 많이 가는데 여기에서 생기부가 이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내신하고 생기부 최저. 자, 똑같지 않아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생기부가 들어가는 비중과 여기에서 생기부가 들어가는 비중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학생의 선발 인원 자체가 학생부 교과는 선발을 거의 하지 않는다. 여기 10%왜 있을까요,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한 학생을 선점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고, 외고, 뭐 국제고 이런 학교죠. 거기에서의 아이들이 온다라고 하면 수능 보지 않아도 너 정도면 받아줄래? 라고 해요. 그런 아이들 뽑기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증명을 해야 해요. 그러면 학교 그 이름 블라인드를 해서 원서를 받고 있는데 그 학교를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주 전에 입학사정관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던 내용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여기 성남의 복정고 제가 예전에 학을 뛴 적이 있는데 17페이지였어요. 네. 3년치 우리 아이의 기록이 17페이지였어요. 숭신 34페이지 정도 나와요. 차이 많이 나죠. 그러면 국제고나 과학고나 이런 애들은 몇 페이지 정도 나올까요? 한 4, 50페이지 이상 나온다고 봐요. 결국 이 페이지에서도 다르고요. 안에 내용은 더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수능 뭐 이번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 자, 빨리 넘어가야 돼서 제가 넘겼습니다. 뒤에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은 뭐 대략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수와 1등급 아이들 학생 수를 2등급, 3등급에서 나타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죠. 자, 5등급제로 바뀌고 나서 1등급에 들어가려면 10%, 2등급은 누적분에서 34%까지가 가능하고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넘어갈 거고요. 자, 얘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 첫 번째. 자,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건데 학교에서 고등학교별로 우리 학교는 A라는 친구가 왔을 때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거예요? 라는 걸 갖다가 교육부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하얀색 칸이 왜 우리가 고교 학점제 하면 아이가 진로를 가지고 시간표를 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또 반은 좀 다른데 이 하얀색은 다 학교에서 짜주는 거예요. 자,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대학별로 가산점제를 시작을 할 거예요. 뭐에 대한 가산점을 주냐? 우리 학교 올 건데 예를 들어서 기하를 들으면 우리는 가산점을 줄 거야. 근데 학교별로 이거를 하다 보니 기하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때 고등학교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고 어떤 진로가 좀 명확하다. 저는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갈 거예요. 그러면 한양대 기계공학과에서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거를 해주는 학교로 가야 돼요. 또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돼요. 어느 학교는 3학년을 다 비워놓고 그걸 채우게 해놓은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 지금 이게 풍생고 거거든요. 풍생고는 3학년 1학기까지를 다 채워버렸어요. 왜 채웠게요? 왜 이거 빈칸으로 안 놔두고 채우죠? 저거 빈칸으로 돼 있으면 학교에서 멘붕이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메가커피도 난리가 나죠. 학생이 과목을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면 선생님이 없는데 수업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나중에는 학교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이 사회 현상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성공이 될 수 있어요. 학생이 없으니까 선생님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르죠. 저희 아이가 지금 올해 고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은 일러요. 이 아이들을 30명이나 한 반에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심층적으로 가지고 이런 걸 짜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자유학기제 들어보셨죠? 네. 자유학년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뭐가 됐죠? 자, 자유학기제였다가 이게 뭐예요? 시험에서 해방시켜줄게. 너 진로를 잡아야였어요. 해보니 괜찮아. 근데 뭔가 부족해 보여. 그래서 야, 하는 거 학년제로 해버려. 1년을 쉬어버려. 처음에는 한 학기만 쉬어주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다가 1년을 빼줬어요. 애들이 진로가 잡혔나요? 학교에서 진로 체험이라 그래서 가면 뭐 하죠? 애들이 줄지어서 가죠.
출지에서 다니면서 옆에 치고 뭐하고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하고 있어요. 진로가 잡힐까요? 안 잡혀요. 결국에는 본부에서 후퇴를 했어요. 다시 학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도 이제는 시험이 생겨버렸어요. 애들이 너무 바보예요. 그나마 학원을 다니면 저희가 평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을 중2 때 학원 오면 일단 중1 과정은 안 돼 있다고 봐야 돼요. 학교에서 평가 시스템이 없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로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였죠. 진로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중1, 중2 있는데 중3 와가지고 고교학점제 돌려보니까 안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 게 배경이고요. 내신 체제 내신이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지금 평가 방식이 바뀌었고요. 물론 이게 상대평가 점수도 같이 공유가 된다. 자, 이 내용도 뒤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역할을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좋은 얘기예요. 자, 내용이 일단은 좀 핵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고 빠르게 달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성취평가제 과정 중심으로 바꾸겠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애가 오자마자 갑자기 눈이 어떻게 왔어? 뭐 했어?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성적이 자기가 안 나왔대요. 근데 아버님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 점수를 안 보고 화가 나셨어요.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 아이가 학원을 8년을 7세부터 다녔으니까 8년을 다니다가 온 건데 점수가 44점, 50몇 점이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괜찮아. 너는 과정은 괜찮았어. 다만 그거에 대한 마무리가 안 좋았을 뿐이야 라고 이제 위로를 해줬는데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이 과정을 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성취평가제다라고 해서 이제 나타냈어요. 근데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자, 그거를 여기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자, 권장 과목 설계라는 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갈지에 따라서 아이가 들어야 될 과목이 다 달라요. 이제는. 맞죠? 근데 그거 누가 알아요? 학생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네,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1 여기 지금 고1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고1 아이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력을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 제가 권장 과목 설계해 줄 거고요. 이따 뒤에 자료도 나오게 됩니다. 자, 생기부 그리고 5등급제 수행평가 점수 확대 이거 나와 있는데요. 5등급제라는 거는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자, 생기부 그리고 수행평가 점수 확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요번에도 내신을 봤죠. 전국 수학 평균 몇 점일까요? 자, 수학 평균 몇 점일까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자, 자신 있게. 네, 어머니 말씀하시죠. 네, 또 말씀하시죠. 60점 손 드셔야 됩니다. 근사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10 앞에 자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네, 80 아닙니다. 70점. 아닙니다. 45. 40점. 네, 뭐 40점 아버님 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상품권 하나 드릴게요. 네. 자, 평균 점수가 30~40점입니다. 여기 다 공부 잘하셨나봐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 분들은 아버님들밖에 없지 않나요, 보통? 자, 남자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야갔어요. 자기가 수학이 안 된다는 걸 진작 알고 다른 과목으로 집중해요. 남자애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요. 30점이 나와도 해요. 20점이 나와도 공부해요. 네, 끝까지 해요. 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점수 평균이 30~40점입니다. 자, 그러면 자 30~40점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대학을 갔다는 거잖아요. 물론 30~40점 가지고 지원하진 않았죠. 그 중에서 누군가는 60점, 70점도 있었지만 그러면 30점이 만약에 평균 점수가 나오면 60에서 70 아이들이 3등급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이 수도권 내 대학을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부모님들은 70점, 뭐 80점 평균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셨잖아요. 평균이 그 정도면 5등급이에요. 70점이 5등급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자, 그런 상황에서 뭐가 문제냐면 학교별로 점수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뭘 하라고 했냐면 수행평가 점수를 확대하라고 시켰어요. 자, 이거는 얘랑 과정 중심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측에서는 그거를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유가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원점수라고 하는데 우리 지필고사 보잖아요. 잘 봐야 애들 평균이 3, 40이란 말이에요. 평균이. 그럼 이거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올리고 하는 게 민망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애들 못해요. 이걸 알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를 올리라고 했을 때 좋은 게 뭐예요? 수행평가 점수는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게 지금 수학 수행평가 점수가 40%까지 늘어났어요. 예전에 10%도 있었고요.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10%, 20% 정도였던 게 지금 30%를 넘어서 40%까지 됐어요. 그 이상은 또 올린다라고 더 올릴 거래요. 그러면 학교 지필고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수행평가가 된 거예요. 자, 수행평가는 언제 보죠? 평소에, 수시로. 평소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의 그 내용 자체가 예전에는 자세 좋은 애, 발표 잘하는 애, 숙제 잘하는 애, 준비물 잘 갖고 오는 애 이런 애들 일단 만점. 네, 별로 크게 차등 두지 않았어요. 수행평가는 만점 안 받으면 이상한 애들. 네, 뭐 매 수업 잔다거나 이런 애들만 점수가 깎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은 감점의 요소들을 다 넣어놨어요. 문항별로. 그래서 그 감점에 대한 내용이 있고 수행평가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조사해 오시고 뭐 이런 거. 네. 아이들이 평소에 다뤘던 그런 뭐 미적분 풀거나 뭐 지수법칙, 인수분해, 곱셈공식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중학교도 변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중학교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변하고 있고요. 초등학생 두신 부모님들 혹시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탐구보고서라는 거,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제가 요거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교육과정 편집표 아까 보여드렸죠? 학교별로 다 다르다라는 거. 자, 학기제. 아까 중학교 학기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요. 고등학교가 그 성적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지금 고2 아이들은 1년치를 모아서 등급을 매겼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변해서 한 학기별로 끊겨요. 그러니까 지금 고1 다 데리고 있는 분들 이제 2달 후면 생기부가 끝나요. 1학년 1학기가 수정이 안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했는지는 이따 뒤에서 보시고요. 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계속해서 중요해졌습니다. 라는 거고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생기부입니다. 자, 생활기록부가 과거 이렇게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뭐 아직도 수상 경력 들어가나요? 우리 아이 자격증 땄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줄더니 지금 이렇게까지 줄어버렸어요. 계속 줄이고 있죠. 생활기록부 내용을. 자, 요것도 역사가 있는데요. 생활기록부 이 내용 다 보면서 뭘 받았죠? 세 글자? 자소서를 받았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막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대입에 치트키가 된 게 있어요. 역시 세 글자 소논문을 받았습니다. 소논문 모르세요 혹시? 학생이 논문을 쓰는 거예요. 대학생이나 쓰는 논문을 학생이 쓰는 논문, 고등학생이 쓰는 논문을 우리가 소논문이라 해서 소논문을 썼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무슨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냈는데 이게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대치동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논문 하나에 4천만 원씩 거래가 됐대요. 자, 그러면 대학에서도 이상하죠. 애들이 자꾸 오는데 뭐 논문을 가져와. 처음에는 대단해, 좋아 하고 인정해 주는데 나중에 물어봤죠. 너 빅데이터 뭐라고 생각해? 에? 큰 생각이요. 뭐 이래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게 안 돼. 이거 아니네. 이거 가짜네. 그래서 소논문을 쓰면 불합격. 그래서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 경력 쓰면 불합격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재 금지를 시켜버리고 자소서만 하다가 자소서도 자꾸만 대필해주죠. 저 지금도 자소서 봐줘요. 네, 중학교 뭐 어디 가거나 고등학교 어디 가거나 하면 자소서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그쪽은 지금도 봐주고 있어요. 학생이 쓰기가 어려워요. 자, 자소서 쓰면 뭘 써야 돼요? 저 어려서 그렇게 교육받았어. 저도 어려서 자소서 써봤는데 저는 어디서 몇 날 몇 날 태어나서 가족이 행복했고 뭐 어떻게 살았고 이런 내용 썼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소서를 쓰라고 해요. 그럼 뭘 쓰는지 알아요? 이런 아이가 세상에 없는 아이로 써요. 자기는 항상 배려와 실천이 몸에 배어있고 공부도 잘하고 친절하고 다 잘해요. 얘는 막 애들이 옆에서 막 뭘 자기한테 묻혀도 괜찮아 뭐 이런 애예요. 이거 믿어지냐? 이걸 누가 믿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소서가 결국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신 5등급제 학생 기준이 명확해졌나요? 두리뭉실해졌나요? 두리뭉실해졌죠. 수능은요? 지금 예전에 선택 과목 수능 봤어요. 잘하는 애들은 어려운 수능 봤어요. 지금은요? 수능도 다 통합됐어요. 수능도 두리뭉실해졌어요. 누가 잘하는지 어떻게 뽑아요? 이제. 그래서 생기부를 보겠다고 한 거예요. 생기부는 3년 동안 쓰는 자기소개서예요. 누가 쓰죠? 생기부? 담임 선생님이 써주죠. 제 사촌 여동생이 의정부에 오고 교사예요. 고등학생 애들을 뭐 고3 애들도 가르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생활기록 어떻게 쓰냐? 예상하지 않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30명을 하려고 해도 이 창작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닐 건데 보통 한 선생님이 30명이 아니에요. 아마 최소 100명은 될 거예요. 100명 이상. 이거를 쓴다고요?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설득을 해요. 너네 선생님이 이상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게으른 게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 같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너 선생님이 되고 싶은 생각 해본 적 있니? 네.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방학 있고 학교가 되고 일찍 끝나고. 선생님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편하려고 선생님 되는 거야. 근데 가서 갑자기 너네를 보고 막 뭔가 불타올라서 너네만 바라보고 너네를 뭔가를 한다고? 그거 기대하지 말자. 네. 그렇게 얘기를 설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고등학생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동심이 있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에 꾸며지는 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가 되는 세상이 된 거고, 자, 생활기록부의 주요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과목별 세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4글자. 상품권이 꽤 좋은 건데요. 네? 정답입니다. 네, 이따가 와주세요. 네. 결국엔 수행평가.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외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건 아이들 영역을 조금 벗어나요.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창작의 고통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고 있을 때 학생이 가가지고 비타 오백과 함께 선생님 제가 이번 학기에 했던 내용인데 참고 부탁드릴게요 하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하겠나요? 고마워하겠나요? 고마워하죠. 대신에 내용이 선생님 과제에 입각한 내용을 써야 돼요. 선생님은 빅데이터에 대한 걸 한 적이 없는데 얘가 여기다가 빅데이터 내용 써봐야 이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이 내줬던 수행평가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한다. 얼마든지 써줄 수 있죠. 고맙죠. 그런 거 해주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라졌어요. 그죠? 신설된 게 있어요. 학교폭력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아직 제가 지금 빨리 가고 있어서 조금 여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저희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1, 2학년 친구들 계십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려서 우리 아이들이 싸워요. 옆에 아이들하고 싸우고 뭐하고. 왜냐면 유치원 때부터 요즘에는 아버님들 요즘에 축구를 하려고 해도 돈을 내야지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공만 있으면 했는데 공이 없으면 우유값으로 했는데 이제는 돈을 내야지 축구를 할 수 있어요. 농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옆에 있는 아이들하고 배려가 잘 안 돼요. 저희가 학원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수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 3월 달에 교재 나가지 않아요. 보드게임만 해요. 보드게임 하면 주사위 돌리죠. 자동으로 덧셈 뺄셈 다 돼요. 그리고 보드게임에 온갖 전략 다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팔을 찾는 법이 들어가 있어요. 배려를 해야 돼요. 자, 도미노를 싸요. 어떤 상황이 나올지 아시겠죠? 얘가 움직였어, 쟤가 움직였어. 난리나. 이거 어른도 열받거든요. 근데 애들끼리 하면 얼마나 이게 그러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괜찮아, 별일 아니야, 다시 하면 돼.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막 빨개지고 울고불고 하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좀 차분해져요.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가. 자, 저희는 어차피 오면 저희 지금 고등부 애들이 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좀 저희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을 하고요. 남학생들은 보통 중학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학교 폭력이라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희 아이와 이분의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하나요? 아이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다 자기 본능, 방어 본능이 있어서 애처롭게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저는 그쪽으로 마음이 팔이 굽어지는 거고, 이쪽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가지고 A, B 학생,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너 했잖아, 야 너 똑같은 거 아니네, 화해해, 미안해 미안해, 그럼 내일부터 놀아요. 근데 이게 요게 생기면서 어른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물론 좀 질적으로 나쁜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거 말고 자꾸 이런 걸로 묶여요. 감정에 감정이 섞여서. 그러다 보면 싸우죠. 그렇게 싸웠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저도 난리치고 이분도 난리를 쳐요. 선생님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자살을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으니까. 나중에 선생님 욕하잖아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당신이 이상하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안 돼요, 이제는. 법정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야 경찰이 와가지고 신문해요.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네, 그런 어떤 진흙탕 싸움만 계속하는 거고, 애들은 계속 굴려다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학교 폭력이라는 이 상황, 요 표시가 생겼는데 거기에 가해자, 피해자 이런 거 상관없이 둘 다 올라가요. 네. 내 아이가 피해를 봤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모님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저도 학부모,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왕따를 당했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너무 욱해가지고 공기를 너무 잘한다고. 애들이 안 껴줘서 얘가 벽 보고 혼자 공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대체 너를 그렇게 한 게 누구냐? 주동자가 누구냐? 뭐 막 이렇게 애엄마가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속상하죠, 저도. 네, 마음은 아프죠. 근데 그거는 애가 그렇게 맞춰서 갈 수, 너무 적당히 잘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꺾기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 애들이 안 놀아주죠. 배웠어요, 저희 아이가.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가봐야 서로 진흙탕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부모님들이 서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봐야 같이 올라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게 만약에 생활교육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남자애들 5명이서 애 하나를 괴롭혔어요.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아이가 처음에 한 5개월 전에 한번 얘를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괴롭혔냐? 자고 있는 애 있으면 여기 가서 이거 했대요. 근데 그 이후로 그때부터 애들이 막 얘를 막 괴롭힌 거예요, 같이. 근데 그걸 보고 얘가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안 그랬어. 그 이후로는 애들이 그래도 안 그랬어요. 오히려 잘 놀았어, 얘는. 근데 학교 폭력이 결국은 소집이 됐고요. 이 아이, 한 번 했던 아이가 거기에 같이 서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왠지 아세요? 그걸 막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가 누가 했어?
얘 1번, 2번, 3번, 4번이요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한테도 물어본 거야. 누구랑 했어? 너 누구랑 했어? 너 누구랑 했어? 근데 그 중에 5번 애가 기억이 난 거지. 그 5번 애도 들어간 거야. 억울하죠. 내 친구 셋, 얘 하나, 뭐 5명, 얘 하나, 둘이 싸우고 있어. 그냥 옆에서 봤어. 자, 이거 어떤 상황이죠? 집단 폭행이에요. 이 아이가 여기 5명이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껴서 나는 맞기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현명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자, 진로 역량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시가 필요해요. 네, 글씨가 좀 작죠. 네, 이 부분은 역시 누가 해줘요? 제가 해줍니다. 네. 자, 입학사정관을 만나서 들어봤을 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확인해주고 점검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고요.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발표된 2028년도에 수능 위주 전형에서 교과 이수 가산점에 대해서 주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서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목은 꼭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요. 자, 계열별, 전공별, 진로, 과목, 권장 과목 설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인문 언어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자, 제가 요거 잠깐 설명해요. 인문 언어를 한다고 해서 수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느 대학을 가든 영어 수학은 빠짐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왜 여기 다 영수 학원일까요? 영수는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제로 돌렸을 때 주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로 돌리기 위해서는 영어 수학 배점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영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저는 체대 갈 건데요. 수학 해야 돼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하면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제학과, 뭐 언론 관련, 뭐 기계, 전자, 컴퓨터 관련 각 그 계열별로 해서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등부 부모님들이 아니라 초등부, 중등부 부모님들도 좀 많이 계셔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선행학습이라는 거. 저 좀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정자동, 대치동 사실 뭐 이분들이 가방끈이 짧지 않아요. 보통 더 길어요. 대치동에 살고 있는 80%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했대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놓지 않죠, 애들을. 끝까지 시키죠. 어떻게든 시키죠. 네, 진도를 무지막지하게 빼죠.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내용하고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성남에서도 고등학생들이 학교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수행평가 해야 되죠. 그리고 학교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요. 학교 급식, 뭐 학교 꾸미기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공부를 언제 하냐고요. 저희 딸이 지금도 2시 넘어서 자고 막 그러는데 안쓰러워 죽겠어요. 맨날 잘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 선행학습의 정도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자랑 같아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학원에서 반평균들 이번에 저희 전교 1등 2명 나온 거, 네, 뭐 성적 우수자 되게 잘했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커밍아웃을 제가 좀 하자면 아마 대부분 학원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학원을 다니면 공부 잘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내용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아이들은 다 점수 잘 나와요. 맨날 지각 결석하고 숙제 안 해요. 맨날 남아. 우리 애 왜 안 와요? 어머니 한 문제 남았어요. 이거요. 애가 좀 할 게 많아서 남는 거예요. 뭔가 못 해온 게 있어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점수가 조금 미흡한 거고 보통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잘하잖아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다 이렇게 나와요. 자, 안심해야 되겠냐고.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여기에다가 이렇게 황금관을 씌웠어요. 안심하셔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걸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는 자, 뭐 90배 맞는 게 나 하나가 아니라고 방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명 중에 학원 다니는 애들은 대부분 90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심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부모님들 학교에서 풀어오는 시험지 2개 틀리고 하나 틀리고 다 맞고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 우리 아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아니면 현재 이런 학습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저는 고등과정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가 고등 모의고사 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반별로 좀 달라요. 과정별로.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공부라는 것 자체를 포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레벨에 맞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오면 저희는 고등과정을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고 그 수순을 밟고 있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4학년짜리가 와가지고 저 왜 4학년인데 5학년 거예요? 막 이렇게 따져요. 남기 싫어요. 막 엄마한테 가서 막 이르고. 이 아이가 6학년 과정 들어가고 중1 과정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얘가 좀 알더라고요. 학교를 가고 어디를 갔는데 자기가 다름을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빠른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약간 건방져져요. 자, 건방짐은 학교에서의 건방짐은 저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뭐 있으면 제가 할게요. 이게 될 수 있는 아이. 근데 항상 좀 이렇게 뒤로 머무르는 아이. 우리는 좀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최상위권 바라시는 분들 있으시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3월달 정도에 우리 아이들이 최상위권을 받기를 원한다면 1등급 10%가 아니라 1% 뭐 그 안에 들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정도 기준의 학습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최상위권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가능하더라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순공이라는 걸 써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일 기준 4, 5시간, 그리고 주말 기준 8시간 이상 그렇게 해야 이런 거를 갈 수 있다라는 것도 가고 있고요. 초등학생 시키지 마세요. 지금 네, 초등학생 부모님들 끄덕거리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은 애가 질려버려요.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즐거워하면 시켜주세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거기에 맞는 거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아이들을 조금 선별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복합정제에 대한 완벽한 대비 저희가 약속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과목별 편집표 분석해서 진로에 맞는 고교지나 돕고요.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 고등학교 어디 갈지 고민되시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1대1로 해서 부모님, 학생, 저 해가지고 학교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지 지금 막 고민하고 찾고 안 하셔도 되고요. 학교 믿고 계세요? 중학교? 중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쪽 출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전년도 자료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생기부 수행평가 여기 보이시나요? 저희가 성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수행평가 중학교 것도 수행평가 계획 1년치 다 입수했고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 수행평가까지 책임질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박수 주세요. 오늘 너무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어머님들은 이제 아버님들 저희 선생님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자, 계열, 전공, 진로에 맞는 권장 과목 설계, 맞춤 설계 해줄 거고요. 자, 초등 과정에서 방학 특강 같은 경우로 저희가 탐구력 과정, 탐구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희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이 과정으로 해서 사고력 수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최신 교육, 입시에 대한 정보 바로바로 분석해서 항상 지금 저희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보시고 이러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자, 과정은 역량이 되고 진로가 된다. 자, 그만큼 과정이 중요해졌고요. 지식과 기능을 기반한 경험의 확장, 일관된 경험은 과정이고요. 조력자의 역할은 학생부 설계와 과정의 구조화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사실 입시를 다 이해하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와줘야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직 박수 치지 마시고요. 네. 뒤에 저희가 인사드리기 전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현재 수행 이게 이제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생활 기록부를 자기가 적어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지 선생님이 알아주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에 구글 폼 통해서 받았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50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좀 정성 들여서 적어주신 분이 원하는 과목만 선택해서 학습하는 경우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입시 과목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원하는 과목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이 원하는 거잖아요. 네, 안 되는 거 이해되셨죠? 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 아니라 대학이 학과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대입 변경이라든지 대학 입시 준비 뭐 이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네. 네, 뭐 여기서 사실 제가 질문을 받으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대한 그 양식을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